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칼 로저스에 대해 살펴보고 철학적 배경, 핵심적 구성 개념들, 인간 중심 상담 이론 관점에서 보는 인간 정신의 역기능, 심리치료 속성, 심리치료 과정, 칼 로저스가 본 내담자의 변화 과정 7단계, 심리치료 기법, 그리고 인간 중심 이론에 대한 평가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저스의 상담자로서의 첫 번째 직업은 뉴욕에 있는 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센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로저스는 전통적인 정신분석 방법들이 그 센터를 찾는 내담자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치료 방식임을 깨닫게 되면서 로저스만의 고유한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한 엄마와 아동에게 문제의 오이디푸스적인 뿌리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거의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엄마가 자신이 상담을 받고 싶다고 스스로 제안을 하고 결국은 아주 성공적으로 상담을 마친 사례를 경험하면서 로저스는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를 풀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내담자 자신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인간 중심 상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로저스는 지적인 능력을 통해 내담자 문제에 접근하려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변화는 어떤 관계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만약 자신이 어떤 종류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그 관계를 그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변화와 개인적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로저스는 내담자 변화를 위해 상담자가 제공해야 하는 3가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일치성 또는 진솔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과 수용, 그리고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제시하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내담자와 작업을 하든 상담자, 내담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인간 중심 상담은 아주 유용한 접근 방식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로저스는 인간 행동의 동기는 최대 잠재력까지 성장하려는 경향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때때로 공격성과 자기 주장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기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경향이 인간 정신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특징적인 기본 전제는 인간은 내재적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은 건설적이면서 신뢰로운 것이어서 우리는 공격적인 본능 조절 같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로저스는 인간 안에 타락과 부패가 있거나 인간의 깊은 내면이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 인식이 가능한 유기체로서의 본질을 실현하면서 전체성과 통합성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것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 분야를 장악하고 있던 정신분석 모델과 실증주의적 행동치료에 대해 로저스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로저스는 최초로 상담 회기를 녹음하고 녹음 테이프들을 반복해서 청취를 하면서 연구와 출판물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았는데요. 로저스가 글로리아라는 이름의 내담자와 회기를 녹화한 영상이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에는 동일한 내담자와 함께 게슈탈트 치료의 창시자인 프레드릭 펄스가 진행하는 회기와 합리정서 행동치료의 창시자인 알버트 앨리스가 진행하는 회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중심 치료는 현상학적인 방식을 통해 내담자와의 치료 관계를 형성합니다. 즉, 한 개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내담자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를 진단하거나 평가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진단평가 도구들은 항상 위협적이고 마치 스냅 사진처럼 한순간만을 포착할 뿐 인간의 전체성과 통합성을 담을 수는 없다고 로저스는 설명합니다. 인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상담 이론인 인간 중심 치료나 게슈탈트 치료,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에 토대한 상담 이론인 실존 치료, 이렇게 세 가지 치료 이론들은 모두 현상학적인 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현상학적 철학은 경험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관적인 내면 세계, 내면적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인간과 인간의 삶에 접근을 합니다. 따라서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 이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토대가 되는 철학들, 현상학, 인본주의, 실존주의, 이 철학들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현상학은 인간의 감정, 내면적 주관적 세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현상학적 철학을 토대로 하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내담자의 진술을 듣고 내담자의 감정과 인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경험하는 것을 돕기 위한 롤 모델이면서 내담자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맞닥뜨린 진실한 그리고 진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상학과 대조되는 학문으로 논리적 실증주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외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연구합니다. 논리적 실증주의에 기반한 치료 이론의 한 예로는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은 현상학보다 더 낙관적인 인간관을 주장합니다. 인본주의의 토대를 둔 로저스의 인간중심 치료는 인간 성장 잠재력에 초점을 두면서 상담자의 역할 중에 한 가지는 교정이 필요한 결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현 성향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삶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의미를 만들 때까지는 의미가 없거나 중립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실존 치료를 하는 상담자의 역할 중 한 가지는 삶은 개인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어려운 과정에 내담자가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상학의 토대를 두고 주관적인 내면 세계, 내면적 경험에 초점을 두는 가족 상담 이론들도 몇 가지 있는데요. 수잔 존슨의 정서 중심 치료는 주로 부부 문제를 상담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현상학은 주관적인 내면 세계, 내면적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인간과 인간의 삶에 접근을 한다고 소개했는데요. 현상학의 토대를 두고 있는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첫 번째 핵심적인 구성 개념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명사적인 경험 또는 동사적인 경험하다입니다. 명사적 경험은 어떤 순간에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의식이 가능한 모든 것을 뜻하고, 동사적 경험하다는 개인의 주변이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뜻합니다. 인간 중심 상담 관점에서는 경험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표현은 심리적인 건강함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울감을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동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치료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특정 순간에 내면적 경험을 정확하게 경험하도록 도움으로써 내담자가 사용하고 있는 껍데기나 허울 또는 내담자의 삶을 통제하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것들과 대면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보는 인간의 성장을 위한 기본 전제는 개인의 안녕에 기여하는 일과 안녕에 유해한 일을 구별하면서 정확하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곡이나 방해 없이 인지된 경험의 정도가 개인의 기능을 결정합니다.
내담자가 정확하게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데,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치료 관계 안에서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깊이 자신을 경험할수록 내담자는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토로하는 우울증이나 불안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그것을 다루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담자가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상담자와의 치료 관계 안에서 자신을 더 정확하고 깊이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구성 개념인 실현하려는 경향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존재 과정이며 모든 능력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유기체에 내재된 성향입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정신적 성장을 모두 의미합니다. 로저스는 유기체의 성장은 외부적 규제가 아닌 내적 규제, 그리고 자유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인간 중심 상담은 각 개인들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자원과 힘을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자율성은 결국 치료적 상호작용 안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발현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기체적 가치평가 과정이란 경험을 평가하는 지속적인 과정인데, 이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경험은 지향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경험은 지양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 치료 이론에서는 건강한 대인관계가 성장을 강화하는 한 요소라고 보고, 만약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들을 멀리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유기체적 가치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기체적 가치평가 과정에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실현에 기여할지 아닐지에 근거해서 경험들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기체적 가치평가 과정은 외부적 기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내면적인 과정입니다. 다음 개념은 자기인데, 자기를 다루는 다른 치료 이론들과는 달리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자기 그 자체에 대해 크게 논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인간은 실현시켜야 할 예정된 자기가 있다고 보고 자기와 관련한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하는데 더 초점을 둡니다. 우선 자기 개념은 나를 인식하게 하는 모든 경험들과 그 경험에 대한 가치들이 자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들은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면 기질이나 환경 혹은 습관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치들을 내면화하면서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기는 되고 싶어 하는 자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형 인간이 이상적인 자기의 한 단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자기 개념들을 주로 갖고 있는지,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내담자의 문제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현실과 이상적인 자기와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기 실현 성향은 앞서 설명한 유기체가 갖고 있는 실현하려는 성향의 한 측면입니다.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발전시키는 과정 없이 또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실현의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을 필요로 할 때 가치로움에 대한 외부 조건들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내면화된 조건들이 자기 실현 성향과 상반되는 것이라면 개인은 내면화된 조건들에 맞지 않는 경험들을 부정하거나 왜곡시키게 되고, 그래서 실현시켜야 할 예정된 자기와 경험 사이에는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기체적인 실현하려는 성향과도 불일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보는 역기능적인 개인은 내면적인 유기체적인 가치 평가 과정보다는 가치에 대한 외부적인 조건들에 따라 자기와 관련한 경험들을 평가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유기체적인 실현 성향과 자기 실현 성향은 서로 충돌합니다. 관심과 수용에 대한 욕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관심과 수용을 얻으려는 욕구,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수용하려는 욕구입니다. 로저스는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인 관심, 수용을 얻으려는 욕구가 이미 내재된 욕구인지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그리고 수용 욕구는 중요한 다른 사람한테서 이것을 경험함을 통해 후천적으로 배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내담자가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상담자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구성 개념으로 소개드리지만 중요성에 있어서는 결코 마지막이 아닌 구성 개념은 가치로움에 대한 내면화된 조건입니다.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건들이 형성되는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은 경험들은 부정을 하고 받아들여질 것 같은 경험들은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화를 내는 것에 대해 부모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아이는 화를 부정하거나 화라는 감정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느낄 때 초조해지거나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혹은 결코 화를 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화는 인간이 존재하는 데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하고 아이의 화를 잘 처리해주면 아이는 화라는 감정을 왜곡시킬 필요가 없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읽게 됨으로써 자기를 인식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외부 조건에 맞춘 경험만을 받아들인 사람은 가치로움에 대한 외부 조건들을 내면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면화된 조건들은 주로 사회적 규범들에 기반을 둡니다. 따라서 개인의 성장을 지향하는 유기체적인 가치 추구 과정과는 종종 충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야 하고 약한 감정들을 보여선 안 된다는 내면화된 조건들에 의해 기능하는 개인은 그러한 감정들을 경험하는 대신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강화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성장은 저해됩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 관점에서 본 역기능의 다른 예시들을 보면 영희는 유기체적인 가치평가 성향에 따라 질척한 진흙을 갖고 노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옷을 더럽히는 것 때문에 진흙에서 노는 영희를 나무랍니다. 이 부정적인 관심 때문에 영희의 즐거웠던 경험은 부정적인 경험이 됩니다. 결국 긍정적인 관심을 원하는 영희는 가치로움에 대한 외부적인 조건들을 내면화시키고 결코 더러운 상태가 될 수 없다거나 손을 강박적으로 씻는 성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양육의 완벽한 조건은 아동이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의 모든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치로움에 대한 외부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로저스는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상담자, 내담자의 치료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 관점에서 역기능은 곧 불일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불일치란 개인이 갖고 있는 조건적인 자기와 경험 사이의 불일치를 뜻합니다. 역기능적인 개인은 유기체적인 가치평가 과정보다는 가치에 대한 조건들에 따라 자기와 관련한 경험들을 평가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유기체적인 실현 성향과 자기 실현 성향은 서로 충돌합니다. 조건적인 자기와 유기체적인 경험은 서로 불일치하고 그래서 자기 실현 성향과 유기체적인 실현 성향은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역기능적인 개인은 방어적이고 고집을 부리고 경험에 대해 부인을 하거나 왜곡을 하는데 이유는
가치에 대한 조건이 많은 개인, 즉 조건적인 자기를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경험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긍정적인 관심과 인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서 그러한 경험들은 무척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결과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방어적이고 고집이 세어지고 경험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외부 가치 조건을 내면화한 개인은 감정을 드러낸다면 그의 가치로움은 손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방어, 부인, 왜곡을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자 하는 유기체적인 가치평가 과정과는 불일치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 이론 관점에서 본 우울증은 가치로움에 대한 과도한 조건들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자기 개념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인간 중심 이론 관점에서 본 정신질환은 자기 구조가 손상이 되어서 어떤 때는 내면화된 외부 조건에 따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기체적인 가치평가 과정에 따르기도 하는 불일치의 변화가 상당히 심한 증상입니다. 로저스는 성적 노출 행동을 예로 들었는데 성행위는 유기체적인 가치평가에 따르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 가치에 대한 내면화된 조건들이 성생활을 부인하도록 하면 유기체적인 가치평가와 내면화된 조건들 사이에 너무 큰 불일치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자기 구조가 충격을 받아 손상이 되면 일탈적인 성적 노출 행동들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 중심 이론 관점에서 본 건강한 사람에 대한 개념입니다. 로저스에 따르면 좋은 삶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에 초점을 두는 개인은 경험들을 유기체의 필요에 기초해서 즉 유기체적인 가치평가 과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따라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그가 경험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건강한 개인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을 합니다. 모든 경험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기체를 실현하는 경험은 지향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경험은 지향합니다. 진단과 관련해서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진단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와 진단은 내담자를 대상화하는 행위이며 상담자를 치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로저스는 치료 과정에서 상담자가 지향하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상담 이론들을 분석한 후 저울에 비유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울의 한 끝에는 정통 프로이드 그리고 정통 행동주의 상담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권위주의적, 엘리트주의적 통제를 통해 상담이 내담자가 아닌 그들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울의 중간에는 대부분의 현대 정신치료 이론들이 있는데 그들은 치료 기법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들을 제시하지만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혼란스럽고 모호하고 가부장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설명합니다. 정통 프로이드, 정통 행동주의 상담자들과 정반대의 끝에는 인간 중심 치료 이론 등 현상학의 토대를 두고 있는 상담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담자의 자율성과 능력, 그리고 내담자의 나아갈 방향을 선택할 권리를 강조하면서 내담자가 성장하는 데 있어 상담자의 촉매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둡니다. 로저스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를 찾는 여정에 있어서 동반자일 뿐 전문가이거나 가이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원천에 맞닿는 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내담자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다만 그 여정에 있어서 내담자의 옆에서 혹은 한 걸음 뒤에서 간혹 때때로 한 걸음 앞에서 내담자가 잠재 능력을 풀어내도록 환경을 만들면서 내담자의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인간 중심 이론의 치료 목표는 내담자가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가치로움에 대한 내면화된 외부 조건들을 줄이거나 제거,
즉 자기와 경험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로저스는 치료 관계 안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내담자의 역할은 본연의 자신으로 존재하기, 자신의 경험 들여다보기, 경험을 말로 표현하기, 즉 편하게 느끼는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기, 치료 여정에서 안내자 되기입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내담자와의 치료 관계에서 상담자 자신의 경험에 진솔하고 개방적이기입니다. 로저스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수용하는 과정을 내담자가 경험하게 되면 내담자는 그의 유기체적인 실현 성향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변화를 위한 내면의 주동력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수용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내담자의 정서, 기분을 반영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상담자들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술들이 기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로저스는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 많은 초점을 두고 그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로저스는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하는 태도들로 일치성, 즉 진솔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과 수용, 그리고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상담자의 일치성, 진솔성입니다. 상담자는 자신이 상담하는 동안 경험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그 인지된 것은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자의 감정과 반응들은 필요하면 내담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전문가로 행세하거나 사적인 면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자신이 되면 될수록 내담자가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담자는 상담 동안 경험하는 느낌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투명하게 자신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그 느낌을 알게 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감정은 숨길 경우 내담자에게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담자가 진솔성, 일치성을 갖추지 않으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핵심인 상담자, 내담자 관계 형성을 저해해서 내담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담자의 두 번째 태도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과 수용이란 조건이나 평가 없이 완전한 수용과 보살핌으로 내담자를 대하는 것인데 내담자의 모든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내담자는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은 그런 수용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를 실망시키거나 자신이 더욱 요구를 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느낌을 가진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내담자에게 진정한 성취가 될 것이라고 로저스는 강조합니다. 정확한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면적 경험을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인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로저스는 중요한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단 상담자 내담자 선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저스는 만약 상담자가 진실로 정확한 공감을 한다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완전하게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미나 감정마저도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무능력감을 느끼는 내담자는 그 감정을 그대로 경험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억압을 하면서 부정하거나 왜곡할 수가 있는데 상담자는 내담자가 되어서 정확한 공감을 할 수 있다면 그 무능력감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저스는 완전하게 무의식적인 감정들을 내담자가 알도록 만드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담자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떠밀거나
강요하지 않고 내담자가 그 감정들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로저스는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하는 말을 하는 것이 곧 인간 중심 상담이라는 식의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는 몇 년 동안 상담자의 공감적 태도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로저스는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하는 것은 그래서 누구누구 씨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군요.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가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이해한 바가 옳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경험의 다른 측면들, 즉 생각이나 신체적 느낌과 함께 감정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저스는 변화 과정이란 점차적으로 불일치에서 일치로 나아가는 상담 과정이라고 정의했고, 자신의 상담 테이프들을 분석한 후 내담자가 불일치에서 일치로 변화하는 7단계를 정리했습니다. 1단계에 있는 내담자는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설사 상담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상담 참여의 목표가 변화는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외면적인 일들에 대해 얘기하며 완고한 자기 구조를 유지합니다. 1단계에서 상담자로부터 완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내담자는 2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용적이고 진솔하고 공감하는 상담자에 의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내담자는 조건적인 자기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던 경험들을 상담자가 수용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완고한 자기 구조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담자의 수용받는 경험은 변화의 모든 단계의 필수 요소이지만 특히나 변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단계에 있는 내담자라도 아직은 여전히 어려운 내담자라고 여겨집니다. 3단계에 있는 내담자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상담을 옵니다. 그러나 자기 경험과 감정들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들을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감정들을 인지하지만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3단계에 있는 내담자는 흐릿하게나마 완고한 자기 구조를 인식합니다. 4단계에서 내담자는 주로 과거 경험으로부터 온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지금 여기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가집니다. 따라서 여전히 자기와 경험이 불일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5단계는 감정의 주인이 되어 감정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가치평가에 대한 내면적인 참조틀, 즉 유기체적인 가치평가 과정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6단계에서는 자기는 더 이상 외부적 가치 기준에 따르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와 경험 사이의 불일치가 확연히 인지되고 외부에서 부여한 가치로움의 조건 때문에 부인되었던 자기와의 경험은 일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경험한 내담자는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7단계에서는 상담실 내에서든 외에서든 일관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그 특징은 진실하고 자유롭고 일관성 있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고 유기체적인 가치평가 과정을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1단계에서 시작한 내담자가 7단계까지 가는 데는 몇 년이 걸리며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2에서 4단계의 상담실을 찾고 7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상담을 종료하기도 합니다. 로저스는 변화 과정 중에 저항이 일어나는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째는 부인했던 감정을 자기 자신과 상담자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고통이 저항을 야기한다고 했고, 둘째는 상담자가 해석, 진단, 다른 평가를 할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저항은 만약 상담자가 수용하고 진솔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잘 유지하고 안전한 환경과 관계를 제공해서 내담자가 자신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저스는 치료 기법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는 치료 기법은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발견하도록 돕기는커녕 치료 기법을 통해 내담자를 리드하면서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고, 그래서 특별한 치료 기법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 있어서 기본적인 도구는 상담자 자신입니다. 즉, 상담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상담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로저스는 또한 적극적 경청, 요약, 명료화, 감정의 반영, 프로세스 질문 등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이해한 바가 옳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내담자의 변화를 위한 치료 기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지시적이며 구체적인 기법이 없는 것이 인간 중심 치료의 약점으로 부각되면서 로저스 이후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가들은 상담 중 내담자의 경험을 증가시키려는 기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예로 유진 젠들린의 포커싱 기법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말로 표현한 감정을 신체나 생각에 초점을 두어 다시 들여다보는 기법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당신이 그 말을 할 때 여기서 무엇을 느끼나요? 라고 물으면서 내담자가 신체에 경험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 이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 분야를 장악하고 있던 정신분석 모델과 실증주의적 행동치료는 치료 기법들을 통해 내담자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로저스는 그러한 치료 기법들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서 상담자 내담자 치료 관계를 내담자 변화를 위한 기법으로 사용하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로저스는 상담자 내담자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상담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저스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내담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인간 성장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일치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과 수용, 정확한 공감을 제공하면 내담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은 장미색 안경을 끼고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성장을 했다는 결론을 내담자의 진술에만 의지하고 과학적으로는 증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국 상담자가 공감하고 일치하는 태도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과 수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조건인 것은 맞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 다른 인간 중심 상담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내담자들의 경험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법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상으로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지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